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해외 반도체 엔비디아 다음 엔비디아 향 관련된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뭐 엔비디아 향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HBM을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엔비디아 향이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국내 쪽에서도 이제 다른 쪽으로 어떤 수혜가 될 수 있을지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열었다. 그래서 해외 쪽을 보고 국내 쪽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 종목들을 좀 보시면 다우존스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나스닥도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 참고로 다우존스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을 좀 보시면 엔비디아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엔비디아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의 향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흐름 보시면 아시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셔도 아시겠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 고점이 98달러 45센트인데 거의 한 99달러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한 3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KLA나 ASM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HBM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엔비디아 향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라고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엮여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국내는 그런 흐름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만 HBM을 만드는 쪽이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엔비디아를 만드는 반도체 업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이제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흐름이지만, 삼성전자는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제 8만원 선도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은 일단 국내 HBM 관련된 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해외 쪽에 대한 반도체 기업들 종목들을 따라갔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HBM 관련 주들은 대부분 다 많이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HBM 쪽 말고 이제 덜 오른 쪽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덜 오른쪽이 어디냐? HBM이 지금 수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율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결국 이 HBM을 잘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스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D램이나 역시 낸드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온디바이스 향 관련돼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렸듯이 뭐 PCB 기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D램이라든지 전통적인 낸드 쪽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종목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정 관련된 부분과 후공정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전공정 후공정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키 높이를 맞출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의 대표적인 장비 업체들은 뭐 원익 IPS나 PSK나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뭐 유진테크, 특히나
SK 하이닉스 향이 HBM이 많았죠. 그래서 HBM 쪽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삼성 쪽에 치중이 돼 있으면서 삼성도 조만간 이제 HBM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제 P3 공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작년 부분으로 거의 완공을 했고요. 이제 P4 라인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P4의 1라인과 2라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라인은 D램 쪽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2라인은 지금 업계에서는 파운드리인데 이거를 이제 뭐 D램을 할지 HBM을 할 건지 뭐 자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절반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 결국엔 삼성전자가 상반기 때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HBM을 생산을 하는지 이제 그 시점이 가장 단기적으로는 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 HBM 관련주들은 뭐 그동안 해외 쪽 관련된 부분에서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승을 더 할 수도 있지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차라리 많이 못 갔었던 그리고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HBM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원익 IPS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테스도 마찬가지고 유진테크 마찬가지고요. 바닥권에서 상승을 해서 이제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PSK도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삼성 쪽에 치중이 되어 있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 쪽에 치중이 되어 있지만 삼성의 또 삼성향에 있는 장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공정 쪽 관련된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트라고 하고 있는 이제 외주 업체, 외주 가공 업체들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왜 그러냐면 HBM이 지금 상당히 좀 팔리면 무섭게 지금 만들기가 무섭게 팔리는 그런 거잖아요. 계속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계속 들어가는 엔비디아 향으로 맞추지만 엔비디아에서도 계속 이거를 뭐 모자란 그런 흐름이라 근데 엔비디아만 지금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AMD도 있고 뭐 다른 쪽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산이 더 안 돼서 지금 생산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생산을 할 건데 SK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생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삼성 이렇게 생산을 할 건데 하이닉스도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죠. 들 건데 결국에는 이 라인을 역시나 기존 라인을 사용을 해서 HBM을 만들 건지 아니면 신규로 HBM 라인을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 새 업체에서 쳐내지 못하면 결국 외주로 줄 수밖에 없다. 오사트 업체들이 HBM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할지 아니면 D램 쪽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새 업체가 HBM만 전담을 하면 결국엔 D램이나 이런 부분을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사트 업체들이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시그네틱스
그리고 LB 세미콘, 이런 업체들이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ALT나 테스트 업체나 그리고 디스펜서 장비 만드는 프로텍 같은 업체도 지금 이제 슬슬 이 바닥 국면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뭐 수급이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죠. 수급이 중요한데 원체 시장을 부양을 하기 좋은 타이밍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저 PBR이라는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못 갔죠. 그런 뭐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원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과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